여름방학을 맞아 경북의 대표적인 비구니 교육도량 운문사와 청암사가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를 열었습니다. 조계사가 운영하는 선제 어린이집이 건립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2일 문을 엽니다. 법당과 힐링빌리지, 문화센터 등이 조성되는 부산의 복합문화공간 쿠무다가 내년에 완공됩니다. 진각종 종조 회당대종사의 가르침을 돌아보며 나라 발전을 염원하는 회당 문화축제가 사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불교 철학을 가르쳐온 홍창성 교수가 귀국해 국내에서 불교의 핵심 사상 연기론에 관해 강의를 펼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산사체험 프로그램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 지역의 대표적인 비구니 교육도량 운문사와 청암사가 나란히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를 열었습니다. 청정한 도량과 푸른 자연 속에서 아이들은 즐거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첫 소식, 대구 BBS 정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어린이들로 운문사 만세루가 시끌벅적합니다. 진짜 교장은 부처님이세요. 여러분, 우주 최강 운문사 여름 불교 신통역 학교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성불하세요. 처음이라는 어색함도 잠시, 여름 불교 학교라는 하나의 울타리에서 아이들은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솔바람길 걷기, 시원한 물놀이, 한여름밤의 붓다 파티 등 자연 속 놀이 체험이 중심이 된 프로그램들은 불교를 쉽게 이해하게 하고 따뜻한 감성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티셔츠 하나, 책자 하나, 그림 하나가 다 학인들의 작품이고요. 개울물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개울물에 발 담그고 물놀이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음식도 너무 맛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호거산을 배경으로 눈길 닿는 곳이 모두 그림이 되고 스님들의 인자한 미소에 부처님 싹이 하나둘 피어났습니다. 부모님들은 곱고 바른 나이로 자라게 하기 위해 숲속 산사를 찾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도 이제 불교를 믿는 집안이라서 어린이 불교 학교가 있다고 해서 한번 어린이한테 좋은 산에서 여러 가지도 배울 수 있게끔 해서 한번 좀 큰 용기를 가지고 보내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말씀도 많이 배우고 또 마음에 여유가 있는 아이로 잘 자라기라는 마음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비구니 수행도량 김천 청암사도 비슷한 시기 여름 불교 학교를 열어 어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잘 만나고 또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수련하며 새로운 친구들과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템플스테이는 연잎밥 만들기와 핸드페인팅, 산보일비와 물놀이 등 청암사의 자연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졌습니다. 어때? 좋았고요. 연잎에 밥을 넣어서 말아서 면밥을 만들었어요. 자원봉사자 중에는 청암사 템플스테이에서 만나 매년 여름 불교학교 봉사를 함께하며 10년 이상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한번 소속감을 느끼니까 가능하다면 계속 하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스님들에게 태극권을 배우고 있는 지품천 중학교 학생들이 봉사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새소리 벌레소리 들리는 산사에서의 추억은 어린이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BBS 뉴스 정한윤입니다.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과 윤성희 동국대 총장이 한여름 더위에 지친 구성원들을 격려하며 소통에 나섰습니다. 이사장 법산 스님은 동국대 일산병원을 찾아 전 직원들이 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복숭아를 전달했습니다. 법산 스님은 자신과 동국의 인연은 반백년 정도 되며 특히 일산병원은 터닦을 때부터 축원한 인연이라며 생로병사 중 병고가 제일 고통스러운데 최선을 다해 병고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돌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성민 의료원장은 구성원들이 합심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성희 동국대 총장은 지난 중복에 교내 상록원 식당에서 교내 미화, 경비, 주차 근무자 170여 명과 보양식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가 운영하는 선제 어린이집이 건립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2일 문을 엽니다. 불교계 보육시설의 모범 모델이 될 선제 어린이집의 실내 모습을 조계사가 BBS 불교방송에 공개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다음 달 2일 개원할 조계사 선제 어린이집 내부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손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열고 닫는 문을 아예 없애고 미닫이 문으로 통일했습니다. 행여 조금이라도 다칠까 문 틈엔 고무 패킹도 달았습니다. 전기 콘센트는 아이들이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위치에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조계사 어린이집의 실내 공간은 아이들 안전을 1순위로 해 꾸며졌습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고 그 직장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들과 함께 교육과 보육, 또 건강, 영양 관리 등 종합적인 그런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고요.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조계사는 오늘부터 선제 어린이집 원화 공개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모집 정원은 140명이지만 한창 뛰어놀 아이들의 활동 범위를 감안해 97명만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보육교사 공개 채용도 함께 이루어지는데 조계사는 교사들의 인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또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또 어린이집에서 더 이렇게 안전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이왕이면 교사들 면접에서부터 이렇게 더 관심을 가지고 좋은 교사분을 채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사 대웅전과 30m 정도 거리를 두고 마주한 선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한국 불교 1번지로 통했던 조계사가 이제는 미래 불교를 밝혀줄 새싹포교 1번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복합문화공간 쿠무다 신축 기공식이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지역 스님과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기공식에서 전 동국대 역경원장 무비 스님은 복합문화공간 쿠무다가 구태의 때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불교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한국 불교의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미래 100년을 우리가 지금 안겨서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불교가 앞으로 잘 되려면 이러한 일들이 우주순처럼 여기서 저기서 곳곳에서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오늘 아주 특별히 받습니다.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도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격려와 지원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게 됐다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마음들과 그리고 부처님 전법을 제대로 해봐라 격려하고 지원해 주신 모든 어른 스님들과 그리고 여러 불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이고요.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건립될 복합문화공간 쿠무다는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바다법당과 힐링빌리지, 문화교육센터, 문화예술 공연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며 내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진각종 종조 회당 대종사의 가르침을 돌아보며 나라 발전을 염원하는 회당 문화축제가 사흘 일정을 마쳤습니다. 한일 관계 갈등 속에서 독도 수호 군장병들을 위한 공연과 독도 사진전 등 나라 사랑 프로그램이 가득했습니다. 울릉도에서 홍진호 기자입니다. 울릉도에서 백길 2시간여에 다다른 독도 앞바다. 독도가 지척해 보이지만 넘실대는 파도 속에 입도는 무산됐습니다. 현재 독도 저반부두에 높은 파고로 유일구로 인하여 접안이 불가능한 관계로 회당문화축제 참석을 위해 울릉도를 찾은 진각종 신교도들과 내빈들은 축제 마지막 날 독도를 찾았습니다. 저마다 태극기를 든 관광객들과 함께 손에 잡힐 듯한 독도를 가판 위에서 눈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총지종 통리원장으로는 처음 진각종 회당문화축제에 참석한 인선 정사는 독도와 바다 위에서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독도만큼은
우리가 꼭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야 할 그런 우리의 영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날 밤에는 독도를 지키는 군 장병들을 위한 위문 공연이 울릉도에서 펼쳐졌습니다. 신나는 춤과 가슴을 울리는 노래로 한일 간 갈등이 깊어져 어깨가 더 무거워진 동해 지킴이들에게 작은 위안을 선사했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사실을 알리는데 왜 이렇게 힘을 빼야 되는지 정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뺏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지난 29일부터 사흘간의 회당문화축제 기간, 울릉도 도동항은 독도 사랑으로 넘쳐났습니다. 울릉도의 옛 지도와 독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사진으로 만나며 우리 땅 독도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독도아리랑 콘서트를 끝으로 회항한 회당문화축제는 첨예해진 한일 갈등 속에서 독도 사랑의 마음을 더욱 깊이 심어줬습니다. 울릉도 도동항에서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미국 현지 학생들에게 불교 철학을 가르쳐온 홍창성 교수가 귀국해 불교의 핵심 사상 연기에 관해 강의를 펼쳤습니다. 홍 교수는 연기를 단순히 원인과 결과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연기가 담고 있는 사회적, 철학적 의미를 포괄적 관계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가 뿌리를 내린 미국 북동부 미네소타주에서 12년간 불교 철학을 가르쳐온 홍창성 교수. 불교를 거의 접해본 적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교리부터 무아, 윤회 등의 개념, 깨달음, 열반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강의를 이어왔습니다. 불교의 본질을 보편적 개념과 방법으로 접근하고 논리적 분석으로 설명하는 것이 홍 교수 강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연기의 가르침을 이해하면은 거기서부터 파생된 여러 가르침, 삼법인이라는 무상무와 고, 팔정도, 사성제 팔정도, 그 다음에 대승으로 넘어와서 이제 연기의 대승적 해석인 공사상. 홍 교수는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에서 연기, 붓다의 깨달음을 주제로 강의와 질의응답을 펼치며 한국 불자들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주제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연기. 홍 교수는 상유따 니까에 나오는 짧은 구절을 인용하며 연기를 존재 세계의 전체를 꿰뚫는 진리라고 평가했습니다. 20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제가 여태까지 철학 공부를 하면서 2,500년 동안 서양 철학사 많은 그 책을 읽어보면서 뭐 많은 밤을 지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왔는데 이렇게 통찰력에 넘치는 그 표현법은 못 봤습니다. 홍 교수는 연기법이 자연 법칙으로 설명하는 물리 세계뿐 아니라 우리 정신의 세계, 심리의 세계까지 훨씬 포괄적인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기가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 북방 불교의 그 이해 방식에 동의하는데 그것은 너무 좁게 이해하는 것 같고 좀 더 넓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여러 가지 관계를 다 포함하는 관계가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홍 교수는 또 연기로 설명할 수 있는 관계들 가운데 서로 의존하는 상의 관계 또한 연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와 앉아 계신 분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죠.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수없이 많은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계를 연기가 포함한다고 봐야 될까, 보면 안 될까라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서울대 철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가 브라운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홍 교수는 지난 2015년 시작돼 불교계를 뜨겁게 달궜던 깨달음 논쟁 당시 그 누구보다 많은 분량의 글을 기고하며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최근 신간 미네소타 주립대학 불교철학 강의를 펴내 독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고 지난달에는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스님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펼쳐 화제를 모았습니다. 국내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이번 홍창성 교수의 강의는 불교를 철학적으로 사유하고 정교하게 분석해보는 지적 즐거움을 안겨준 시간이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해남 대흥사 제23대 주지 법상 스님이 조계종 제22교구 본사 주지 소임을 부처님 전에 고했습니다. 대흥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고불식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하안거 포살법회 말미에 간략하게 진행됐습니다.
조실 보선 스님을 비롯한 산중 식구와 사부대중 100여 명은 스님의 주지 소임을 축하했고 주지 법상 스님은 대흥사가 수행의 청정도량으로 면모를 갖추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흥사가 불자님들과 해남 국민들, 나아가 전 세계 불자들에게 평온한 삼부의 예경처가 되도록 소임을 다할 것이며 기도 도량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흥사 신임주지 법상 스님은 1992년 은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보성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와 비구계를 수지했습니다. 2003년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스님은 조계종 호법부 상임감찰과 포교원 신도국장, 대구 안일사 주지, 제17대 중앙종회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웹툰과 만화를 그리는 작가들이 전통 사찰에서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도 구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오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강화도 전등사에서 웹툰, 만화 작가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합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사찰 문화 체험과 차담, 명상 등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 진정한 나의 가치를 찾고 창작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한 겁니다. 이에 앞서 조계종 포교원과 불교문화사업단은 지난달 경기도 화성 용주사에서 일러스트와 동화, 출판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 25명을 대상으로 작가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인접한 경기도 연천 임진강 일대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되면서 글로벌 생태관광의 명소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DMZ 접경지역의 생태자원 보존과 활용을 남북이 공동 추진해 남북교류 협력의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상석 기자입니다. 빼어난 자연 경관과 우수한 생태계를 자랑하는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일대. 이런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달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됐습니다. 연천 임진강 일대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를 계기로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의 생태 자원을 제대로 보존 활용하기 위한 남북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경기도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 생태 생물권 보전 지역 포럼은 남북이 함께 접경지역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한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임진강 일대를 개발하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잘 보존하면 환경도 살리고 지역 주민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로를 뚫어야겠구나. 하나 더 옆에다가 막히지 않게. 이런 식의 발전, 개발이 아니라 지금 현재 것을 유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이것들을 지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연천 임진강 일대의 자연 환경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지만 접경 지역의 특성상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아 세계적인 보전 가치가 있는 귀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적극 부각시키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자주 보시고 익숙하시다 보니까 이게 좋은지 모르는데 생물권 보전지라는 것이 되면서 이게 국가적으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거고 가치 있고 귀한 거다. 이것들을 인정해주고. 경기도는 임진강 일대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연천군이 글로벌 생태 관광의 명소로 거듭나고 주민들의 생활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우리 경기도의 노력으로 이렇게 등재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게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 시작을 좀 우리 모두의 이해와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임진강 일대 지역이 북한과 맞닿아 있는 만큼 온전한 보존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과 생태 보존 분야에서 북한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접경 지역 보호에 힘을 모을 때 한반도 평화와 남북 교류의 새로운 전기도 마련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북한 분들은 나와 다를 것이다. 또는 저쪽에서는 뭔가를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제 경험상. 무언가를 요구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지.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 접경 지역을 글로벌 생태 관광의 명소로 만들겠다는 경기도의 구상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정착과 남북 교류 협력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사찰의 건축물은 수행과 신행의 공간이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룬 문화예술의 진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산업 범위에 건축 분야가 포함되고 국민의 행복지수를 반영한 공공건축물 특화 절차가 마련됩니다. 보도에 박관우 기자입니다. 시가지의 넓은 도로와 광장 등은 대부분 같은 모양과 같은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시청 등 관공서나 도서관 등 공공건축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공공시설이 획일화되면서 도시 미관은 물론 도시 공간이 주는 행복감을 찾을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사실은 세계 여러 나라의 건축법을 보면 예컨대 프랑스의 건축법에는 건축은 문화다라고 하는 것이 1조에부터 등장할 정도로 건축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속성을 굉장히 강조해 왔는데 우리나라만 이 건설, 토목의 그 흐름에 밀려서 건축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을 갖다가 등한히 했습니다. 또한 건축의 전체 과정을 보면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저가 이차는 기본인데다 시공과 감리가 분리되면서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입니다. 특히 경제 성장에 걸맞는 행복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거 공간뿐 아니라 공공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입니다. 주거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시공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얼만큼 잘 구비되어 있느냐가 행복지수를 가르는 그런 기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간 환경, 도시 환경을 가꾸느냐에 따라 있는 것이라고 그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기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공 환경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말과 통해서 공공건축에 대해서는 계획 단계부터 설계와 시공, 감리, 사후평가까지 특화된 절차가 도입됩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공공건축이 우리나라 건축을 좀 선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공공건축은 기획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발주를 하고 어떤 식으로 만들고 관리하고 특히 이제 품질뿐만 아니라 안전 이런 것들도 담보할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좀 통합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가칭입니다. 이제 공공건축 특별법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 순수 예술만을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건축가가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국가 문화산업에 건축 분야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음악 등 시간예술과 함께 공간예술을 보여주는 건축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소셜 50 차트에서 2년이 넘는 107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7년 7월 29일자 차트부터 이번 주까지의 기록으로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세운 최장 연속 1위 기록을 돌파하며 세계적인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어린이박물관에서 내년 5월 31일까지 특별전 뚱땅뚱땅 가야 대장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12월 개막하는 특별전 가야 본성, 칼과 현에 맞춰 어린이에게도 가야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자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 주말부터 부산 시내 5개 해수욕장에서 바다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특히 올해로 24회째를 맞으며 대표적인 여름축제로 거듭난 부산 바다축제는 내일 개막해 5일간 계속됩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의 어린이집이 문을 엽니다. 선제 어린이집인데요. 다음 달 2일 개원을 앞두고 내부 시설이 공개됐습니다. 어린이들이 절에 많이 온다는 건 그만큼 절이 젊어진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조계사 어린이집이 문을 열므로써 어린이 포교에 좋은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8월 1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